안녕하세요. 7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나만의 타이머 앱 만들기 중에서 화면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화면도 그렇고 코드도 약간 좀 길어서요, 두 개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 우리가 타이머가 필요한 경우는 참 많아요. 근데 아마 대표적으로는 아마 요리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뭐 라면을 끓이거나 또 라면도 이게 얼마큼 끓이냐에 따라서 면발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라면을 끓이거나 또는 뭐 계란을 삶거나 뭐 감자를 삶거나 이런 거 할 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아마 타이머를 해놓고 하면 참 편리하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앱에서 우리가 일반 시계 앱에서 이제 타이머를 설정해서 하는데요. 요거를 미리 좀 내가 자주 하는 요리들 또는 그런 것들 또 내가 자주 하는 요리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해놓으면 그때그때 내가 좀 번거롭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보는 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지 컴포넌트랑 표 형식 배치 레이아웃을 한번 처음으로 써볼 거예요. 이미지 컴포넌트는요, 이미지를 다시 말해서 사진을 단순히 표시해주는, 나타내주는 컴포넌트고요. 표 형식 배치 레이아웃은 우리가 그 표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 세로, 뭐 두 줄, 뭐 세 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짜임새 있게 우리가 많은 항목의 컴포넌트들을 좀 짜임새 있게 넣을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할 것들 뭐 시계 그리고 뭐 알림 그리고 뭐 소리 같은 컴포넌트들은요 안에 내부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화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직접 프로젝트에 한번 포함시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을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시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이미지 컴포넌트예요. 요거는 뭐 클릭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줄 때 쓰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 텍스트 박스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입력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분 후 알람 울리기라고 한 다음에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요. 그리고 나서 1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면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 잠깐 멈출게요. 그리고 라면 끓이기를 하면 자동으로 시간이 내가 설정한 시간이 입력이 돼요. 라면 끓이기 저는 3분이라고 해놨고요. 계란 삶기, 감자 삶기, 옥수수 삶기. 그래서 요 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 화면으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자,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타이머라고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확인. 그럼 이제 빈 화면이 나오죠. 여기 위에 스크린 1 제목 먼저 안 보이도록 할게요. 제목 보이기 체크 해제해서 위에 있던 제목을 없애주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넣어야 될 것들 제일 위에 뭐가 있었죠? 그쵸? 제목이 있었죠? 제목. 그래서 레이블을 갖다 놓고요. 제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항목이 많으니까 넣으면서 바로바로 이름도 바꿔주고 속성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늘 만들 화면은 요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메뉴에 레이블,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버튼 2개. 요 3개의 컴포넌트들은요, 수평 배치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이블 2개, 경과한 시간이랑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레이블이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바로 표 배치 형식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버튼 4개를 이렇게 표 형태로 예쁘고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레이블 1, 자, 우리 제목이니까 좀 굵게 해주고요. 글꼴 크기 제목이니까 한 25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자동으로 두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그 다음에 텍스트는요. 뭐 저는 일단 여기는 그냥 요리 타이머라고 적을게요. 요리 타이머. 앞에 나만의 붙여줄까요? 네. 나만의 요리 타이머.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다음은 이 시계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미지, 그 다음에 파일 올리기에서 파일 선택. 그래서 제가 미리 제공해 드린 요 타이머 이미지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방금 넣은 이미지 파일 올리기 확인 누르면 요 이미지 안에 사진이 들어가죠. 여기에서 바로 올리게 하셔도 되고요. 요 미디어에다가 미리 넣어두면은요, 내가 다양한 곳에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딱 보시면 지금 이미지 크기와 화면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요거는요, 자, 높이랑 너비를요, 퍼센트로 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픽셀로 해주면은요, 화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마다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높이 30%, 그 다음에 너비도 30%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타이머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죠. 왜냐하면 이 스크린의 기준 자체가 수평 왼쪽, 수직 위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수평을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타이머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진 크기 맞추기를 하면요, 내가 요 설정한 요 퍼센트에 맞춰서 사진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30%에 맞춰서 이렇게 이미지가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약간 좀 찌그러져 보이니까요. 너비를요, 조금 넓혀줄까요? 한 50%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시계 모양이 조금 제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다음은 3개의 컴포넌트를요, 수평 배치 레이아웃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얘 높이는 그냥 자동으로 두고요. 너비를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면 일단 옆으로 꽉 찬 화면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리고 버튼 2개가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요, 텍스트 박스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이제 사용자가 뭔가 숫자나 문자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 박스고요. 그리고 버튼 2개를 하나, 2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옆으로 이게 넘어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수평 배치 레이아웃이 지금 100%라고 생각했을 때 비율을 좀 퍼센트로 정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의 너비는 한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줄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를 넣는 거, 그렇게 많은 내용을 넣는 게 아니니까 20% 정도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에서 20을 썼으니까 80이 남았죠. 버튼 2개니까요. 얘네들의 너비를요, 40%씩 해주면, 너비를 40%씩 해주면 이제 딱 꽉 찬 100%의 화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얘 보이는 표시 버튼 1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 1은 바로 뭐냐면 알람 울리기 시작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몇 분 후 알람 울리기라고 해놨고요. 왜냐면 요 옆에다가 텍스트 박스에다가 몇 분이라고 입력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알람 초기화라고 텍스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 1의 텍스트에다가는요, 분 후 알람 울리기라고 바꿔주고요. 버튼 2는 버튼 2의 텍스트는요, 알람 초기화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여기 경과한 시간 표시, 남은 시간 표시해주는 레이블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자, 레이블 2개를 요 밑에다가 하나, 2개를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레이블 2는요,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요, 우리 나중에는 전혀 다른 텍스트로 표시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 눈에 디자인할 때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는요, 경과한 시간 표시라고 해주고요. 레이블 3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남은 시간 표시라고 해줄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버튼 4개가 표 형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보시면 표 형식 배치를 하는 게 있어요. 얘를 끌어다가 요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표니까요. 당연히 열과 행이 있겠죠. 자, 기본 저희는 4개만 낼 거예요. 2개, 2개. 그래서 2열, 2행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높이는 자동으로 놔두고요. 너비는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위해서 꽉 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일 때는 표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넣으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모 박스가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에 2개, 밑에 2개 이렇게 보이죠. 옆으로 가봤자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왼쪽 위에다가 하나 넣어주고요. 또 하나는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또 버튼 하나 더 가져와서 밑에다가 넣어주고요. 밑에 오른쪽에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표 형식 배치 레이아웃은 가로가 100인데 이 버튼의 너비는요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텍스트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그래서 일단 너비를 2개가 가로로 이렇게 있으니까요 50%씩 해주겠습니다. 얘도 너비를 50% 해주고요. 밑에는요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표 형식 때는 위에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밑에도 그냥 그거에 따라서 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 너비도 밑에 있는 버튼의 너비도 50% 아래에 있는 버튼의 너비도 50%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 바꿔줄게요. 자, 텍스트는요 맨 위에는 자 라면 끓이기라고 넣고요. 오른쪽에는 계란 삶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버튼은요 감자 삶기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요 옥수수 삶기. 요거는 만드시는 분이 넣고 싶은 거로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타이머를 돌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시계가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컴포넌트가 바로 우리 시계 컴포넌트입니다. 시계 컴포넌트는요. 여기 센서에 보면 시계라고 있어요. 핸드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센서들 이런 것들. 시계도 이제 센서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센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넣는 방법은 그냥 드래그해서 이 화면에다 넣으면 여기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 밑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라 그래서 이렇게 시계가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네. 여기에도 내가 사용한 컴포넌트에도 이렇게 시계가 들어갔죠. 알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림은요, 우리가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잠깐 팝업처럼 떠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했어요, 뭐 저장했어요, 뭐 해서 간단하게 사용자한테 어떤 안내를 해주는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림을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럼 뭐 소리가 안 울리면 타이머가 끝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리라고 있습니다. 소리를 가져다가 놓겠습니다. 소리와 플레이어 이렇게 있는데요. 소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효과음을 넣을 때 한 5초 정도 되는 효과음을 쓸 때 이 소리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요. 뭐 내가 뭐 노래를 뭐 5초 이상인 뭐 좀 긴 노래를 내가 재생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플레이어 컴포넌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작업. 우리가 넣은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줄게요. 지금 보시면 버튼 1, 2, 3, 4, 5, 6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버튼이 뭐였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을 작성을 할게요. 맨 먼저 나만의 요리 타이머라는 요 레이블 이름은요. 제목이니까요. 레이블이니까 LB로 시작을 하고요. 제목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이름은요. 로고 이미지니까 img 하고요.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로고. 네. 그다음에 뭐 레이아웃은 크게 지금 저희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레이아웃은 놔둘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동적으로 레이아웃의 어떠한 너비나 높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때는 이 레이아웃을 또 코드를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레이아웃의 이름도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동적으로 바꿀 건 아니니까요. 요거는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텍스트 박스. 자, 얘의 이름은요. 텍스트 박스니까 그냥 TB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텍스트 박스냐면 사용자의 시간을 입력받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을 입력받는 텍스트 박스죠. 그래서 시간 입력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 옆에 있는 버튼, 몇 분 후 알람 울리기, 이 버튼이죠. 여기서 클릭하는 것보다 여기서 클릭하는 게 조금 더 실수를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의 이름은 자, 알람을 울리는 버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버튼이니까 B로 하고요. 타이머 시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알람 초기화 버튼의 이름은요. 자, 타이머 초기화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다음, 경과한 시간 표시 레이블. 자, 여기는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를 표시해 줄 거죠. 그래서 이름 바꾸기 레이블이니까 LB 하고요. 자, 여기의 이름은 경과한 시간.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남은 시간 표시 레이블의 이름은요. LB 하고 남은 시간이라고 주겠습니다. 다음, 라면 끓이기 버튼이 되겠죠. 자, 이 라면 끓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가 설정한 시간이 이 텍스트 박스에 입력되도록 나중에 코딩을 할 겁니다. 자, 버튼 3의 이름은 자, 이렇게 해줄게요. 버튼이니까 B, 라면이라고 주고요. 계란 삶기는요. B, 계란이라고 주고요. 감자 삶기는요. B, 감자 주고요. 옥수수 삶기는요. B, 옥수수라고 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시계, 알림, 소리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이름 뭐 여러 개를 쓰면 당연히 또 우리가 이름을 바꿔줘야겠지만 여기서 한 개씩만 쓰니까 굳이 이름은 바꿔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속성들, 이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의 속성도 이제 조금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요 시계 컴포넌트 보면 지금 총 3개의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요. 먼저 타이머 항상 작동,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계 컴포넌트는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흐른 시간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오늘의 날짜, 지금의 시간 같은 거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굳이 지금은요, 우리가 흐르는 시간만 보면 되기 때문에요. 요것들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타이머 항상 작동은요. 그리고 타이머 활성화 여부는요, 타이머가 활성화되는 순간 막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만 타이머를 활성화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 활성화를 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면서 타이머를 멈추도록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줄게요. 요걸 안 해주면 그냥 딱 앱이 실행됐을 때 계속 타이머가 돌고 내부적으로 막 시간도 막 재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핸드폰에 리소스를 좀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활성화를 시켜주고요. 타이머 간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타이머 이제 나중에 코드를 보면은 타이머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타이머 간격 요거에 따라서 그 명령이 자꾸 호출이 돼요. 다시 한번 타이머 간격을 1000이라고 하면 1초에 1000번 호출이 돼요. 1초에 1000번.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1초에 1000번 그 명령 블록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0.1000분의 1초 단위로 시간을 재야 될 경우에는 타이머 간격을 1로 해주면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잴 수가 있고요. 10으로 해주면 100분의 1초. 만약에 1000으로 한다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타이머 명령 블록이 실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본 앱을 보시면 제가 100분의 1초까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타이머 간격을 10으로 놓으면 얘는 100분의 1초마다 타이머가 계속 반복해서 실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은 딱별히 뭐 설정을 해줄 건 없고요. 이 알림 표시 시간은 그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할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도 우리가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소스는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소스는 파일 올리기 해서 파일 선택.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제공해드린 요 사운드라는 소리 파일을 열기 확인하시면 이제 요 소리 제가 넣은 요 소리 컴포넌트 아래 요 사운드라는
이 알람 소리예요.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생하게 하면 이 사운드가 재생이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화면 디자인을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여러 가지 많은 컴포넌트들의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면서 작동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